1139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39화의 표지입니다. 1139화 표지에서는 후주가 반항적인 두 명을 연행했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실루엣이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실루엣만 보면 울티와 페이지 원 같죠. 항상 에피소드가 끝나고 패배했던 적들을 챙겨주는 표지 연재가 나왔는데 이번 표지 연재에서는 백세적단의 근황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표지 연재에 등장했던 자들이 본편에서 다시 등장해 활약하기도 한 만큼 주 백세적단 후주 울티 페이지 1이 본편에서 활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왕의 방에 들어간 루피 일행입니다. 이곳에는 오로성이 에그에 대해서 등장했던 문양, 신의 기사단이 등장했던 문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드는 이 문양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의식인데 악마를 부르는 거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문양은 악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 오로성의 에그에 대해서 등장한 문양이 악마 바포메트의 소환 문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력 섬에서 악마를 소환하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문양 역시 오로성의 문양과 같았죠. 분명한 건 800년 전 고대 왕국은 에그에드보다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 왕국을 20인의 왕국이 이겼습니다. 아마 800년 전 20인의 왕국은 흑마법으로 악마를 소환해 고대 왕국이 이겼던 걸로 보이죠. 다만 오로성의 힘이 이무에게 부여받은 걸로 추정되는 걸로 보아 지옥에서 소환된 악마는 이무일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무는 800년 전 20인의 왕 중 한 명이기 때문에 800년 전 지옥에서 소환된 악마는 이무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앞서 말한 악마의 문양은 악마 바포메트의 문양이라는 건데 원래 엘바프의 공식 영어 스펠링은 ELBAF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엘바프가 시작되며 엘바프의 스펠링은 ELBAPH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바뀐 스펠링 BAPH는 악마 바포메트의 앞글자이며 엘바프에 바뀐 스펠링과 나온 로키의 모습은 바포메트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했죠. 과거 엘바프의 공식 영어 스펠링 ELBAF를 거꾸로 하면 이소부와의 영단어 페이블이 됩니다. 우섭의 모티브가 양치기 소년이 모티브인데 이 이야기가 이소부와에 있던 만큼 엘바프의 스펠링이 ELBAF였던 건 엘바프는 우섭을 위한 에피소드였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엘바프의 스펠링이 악마 바포메트와 연관된 ELBAPH로 바뀐 만큼 이번 엘바프에서는 우섭의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이는 엘바프에서 악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떡밥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이 문양은 아직까지 없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이 문양은 예전부터 있던 문양이 아닐까요? 분명한 건 현재 로키 헤럴드 왕의 싸움에서 로키와 함께 살아남은 요르는 매우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중요시하던 엘바프의 장로 요르는 전쟁보다 교역을 중시하던 헤럴드 왕을 반대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요르의 머리에 박힌 칼은 헤럴드 왕의 칼과 매우 비슷합니다. 결정적으로 헤럴드 왕을 죽인 건 로키라고 말한 건 요르이죠. 즉 헤럴드 왕 죽음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헤럴드 왕은 엘바프 최강의 왕입니다. 26억 베리의 로키보다 강한 걸로 추정되는 헤럴드 왕을 죽이는 건 쉽지 않겠죠. 다시 말해 이 문양은 전통을 깨버리려는 헤럴드 왕을 죽이기 위해 악마를 소환하려던 엘바프의 장로들 흔적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엘바프의 장로들이 이 문양이 세계정부와 연결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문양에서 소환된 이무의 수하가 헤럴드 왕을 죽인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현재 샴록은 신의 기사단을 한 명도 소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양을 통해 누군가 올 텐데 이곳에는 니카 루피와 전설 스코퍼 가반이 있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로제적단의 3인자이자 산을 먹는 자 가반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분명한 건 가반의 강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거인족들은 스코퍼 가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버즈 레일리와 견주는 해적왕의 왼팔. 즉 스코퍼 가반은 명왕 레일리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전성기가 지난 레일리는 해군대장 키자루를 단독으로 상대했고 해군들과 여인섬을 갔을 때도 당당했던 티치지만 레일리가 등장하자 당황하며 물러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레일리는 전성기가 지나 티치는 힘들다고 말한 걸로 보아 전성기가 지난 레일리와 스코퍼 가반은 서왕급 바로 아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게다가 스코퍼 가반의 강함은 이번 1149화에서 이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의 기사단의 패기를 느낀 건 가반이 유일합니다. 바로 옆마을에 있던 루피조로 상디도 느끼지 못한 걸 생각해본다면 가반의 견문색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가반은 악마의 문양에서 등장할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샴록은 엘바프를 세계정보의 수하로 두는 방법 중 하나로 엘바프의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1139화에서 코론이 가반의 아들이라는 게 오피셜로 밝혀졌습니다. 즉 가반의 아들을 노리는 신의 기사단을 상대로 가반이 분노하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신의 기사단 샴록 대 로제적 등 가반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샴록은 신의 기사단의 수장으로 루피와의 대결이 가장 어울립니다. 한발 양보하더라도 샴록의 칼은 지옥의 문지기를 상징하는 케르베로스로 삼도류입니다. 지옥의 왕을 꿈꾸는 삼도류 조로처럼 말이죠. 즉 조로와 샴록의 대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개인적으로 가반은 샴록이 아닌 다른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가반과 상디의 평행이론입니다. 사랑의 전도사라고 외치는 가반을 보고 루피는 말합니다. 상디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분명한 건 로저, 루피, 레일리, 조로의 평행이론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가반이 등장했을 때는 상디와 비슷한 느낌은 없었지만 이번 1139화에 나온 가반은 상디와 비슷한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가반은 사랑은 자유라며 혼혈이 나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디와 사만족인 푸딩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나온 만큼 평행이론대로라면 주 상디와 푸딩이 이어지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버커니어족에 대한 단서입니다. 가반은 혼혈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버커니어족을 예로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버커니어족은 혼혈입니다. 현재 밝혀진 버커니어족의 특징 중 하나는 과학적으로 죽었는데도 살아있다입니다. 도대체 버커니어족은 어떤 혼혈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의 열쇠를 못 가져가게 막는 가반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건 로키의 열쇠가 있는 곳으로 안내한 자는 가반입니다. 만약 가반이 루피가 로키를 풀어줄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열쇠가 이곳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반은 열쇠까지 안내한 다음 자기를 쓰러뜨리고 열쇠를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헤럴드 왕을 죽인 건 세계정부이고, 이에 로키가 분노하며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샹크스가 로키를 붙잡아 엘바프에 투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반도 이를 알고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 분명한 건 로키를 투옥시킨 건 샹크스이기에 열쇠를 샹크스가 보관했을 확률이 높은데, 샹크스가 열쇠를 보관한 곳은 로드와 헤럴드 왕의 싸움한 적이 있다고 한 옥자 아닙니다. 그런데 옥자의 비밀을 가반이 알고 있다는 건 샹크스가 가반에게 알려줬을 확률이 높겠죠. 즉 가반이 루피를 상대하려는 건 말 그대로 루피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보려는 거지 로키를 풀어주려는 걸 막으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가반 역시 공백의 백년을 알고 있는 자로 조이보이와 세계정보와의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이제를 로키를 풀어줘야 할 때라는 건 역시 가반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가반은 루피의 힘을 가볍게 본 뒤 루피에게 열쇠를 줄 것이며, 루피는 부상당한 로키를 풀어주고 로키와 루피 역대 최강의 동맹이 나올 걸로 예상되죠. 다음 주요 장면은 가반의 상처입니다. 가반의 얼굴 오른쪽을 보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마치 불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불의 상처인 남자입니다. 현재 불의 상처의 남자는 어인섬에 있던 로드 포네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분명한 건 가반 역시 모든 걸 알고 있는 자이기에 마지막 로드 포네그래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마지막 로드 포네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불의 상처의 남자가 가반일 확률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불의 상처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자가 키드와 킬러인데 이들은 모두 엘바프에서 괴멸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들은 죽지 않고 엘바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즉 가반을 보고 불의 상처의 남자라고 알려주는 자가 키드와 킬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불의 상처의 남자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소용돌이를 만든다고 한 만큼 현재 검은 배를 타고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드래곤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현재 로제 적단은 모두 비능력자로 추정되기에 가반이 소용돌이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건 좀 애매하죠.
다음 주요 장면은 삿갓남의 정체입니다. 삿갓남의 정체는 가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가반의 옷차림은 크로코스와 함께 술을 먹던 자와 옷이 같죠. 그렇다면 크로코스와 술을 마시던 자는 가반이었던 걸까요? 다만 공식 채색으로 크로코스와 술을 마시던 자의 머리색은 노란색인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